원작인 웹툰을 기준으로 이한영이 법비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강신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결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강신진의 야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려 했던 우교훈을 나락으로 보냈죠. 사실 강신진 입장에서는 우교훈을 절대 살려둘 수 없는 상대였어요. 우교훈은 강신진이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저런 미천한 인간이 대통령 옆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었죠. 우교훈은 청문회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하는 대신 시간 때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임명되는 건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신진이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 뒤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우교훈은 청문회에서 불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파킹에 대한 셀프 고발까지 했는데요. 이후에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강신진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외골수인 김진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우교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던져주고 수사를 하게 만들었죠. 김진아는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간에 딸이 약을 하고 있던 클럽을 급습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언론에는 딸 사건으로 도배가 됐고 결국 우교훈은 낙마하기에 이르렀죠. 박광토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신진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교훈을 낙마시킨 것도 강신진의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강신진은 안기부 출신 브로커가 남긴 비리문건을 갖고 있었기에 현직 대통령의 약점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들로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언제든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다면 이것으로 대통령을 치는 것도 일도 아니죠. 다음 회차에서는 황남용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는데요. 박광토는 이 또한 차질 없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신진과 이한영의 대화를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강신진의 측근으로 보면 김진한 판사와 김윤혁 판사가 있는데요. 김진아는 강신진의 오른팔로서 그가 가진 막대한 비자금과 영향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2인자죠. 하지만 자신처럼 개천에서 용난 이한영을 보며 웃고 있는 강신진을 보고 불안을 느끼는 그인데요. 그가 언제 자신 자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한영이 수상하다며 경계를 하라고 조언하는 인물입니다. 반면 김윤혁은 충남지법에 있을 때부터 김진환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인데요. 전생에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윤혁이 한영의 재판 자료를 빼돌리고 결국에는 구치소에 있는 한영에게 청산가리까지 주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끔 종용하기도 했었죠. 동기라고 믿었던 김윤혁으로부터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며 약을 먹는 한영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김윤혁은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이 소송한 사건의 청탁을 받게 되는데요. 박석현 교수를 통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을 눈감아주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영희 교수의 실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김윤혁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김진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그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한 강신진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곽순원을 보냅니다. 전생에서 이한영이 맞이한 죽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는 복부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생명은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영은 그가 감춰두었던 김진환의 비리가 담긴 USB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김진환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김진환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김윤혁을 청부살해한 사실까지 밝혀져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렇다면 김윤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강신진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김진환이 부담스러웠는데요.
김윤혁을 통해 김진한의 비리를 터뜨려 보내버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김윤혁 또한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한영이 S전자 사건 때 사건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는 영상을 세상에 터뜨려버렸거든요. 강신진이 이런 김윤혁을 구해줄까요? 김윤혁 또한 강신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한영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전생에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김윤혁을 용서해줄 리가 없죠. 결국 김윤혁 또한 김진한처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두의 타겟인 S쇼핑의 장태식입니다. 장태식은 온갖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요. 김진아 검사의 아버지도 이 차에 의해 사망했죠. 장태식은 아들 재판을 청탁하기 위해 30억을 강신진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는데요. 강신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재판 청탁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태식은 제2금융권 은행을 매수한 뒤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오며 자신의 자산을 키워왔는데요. 이곳 은행을 통해 강신진의 킬러로 있는 곽순원에게 월급을 주는 등 그들이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식품회사에 숨겨두었던 장태식의 비자금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비자금에 곽순원의 개입과 장태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죠. 하지만 끝까지 발뺌하던 그는 곽순원의 전과 사실이 드러나며 자신이 장태식 대신 모든 혐의를 뒤집었을까 두려워 자백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장태식이 또다시 체포되는데요. 강신진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장태식의 비자금 통장을 자신 손에 넣게 됩니다. 장태식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비서실장을 통해 그동안 행해왔던 살해 청부 지시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되게 됩니다. 강신진은 확실한 제거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태식의 비리 파일을 박철우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살인교사만 9건에 온갖 불법 영상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담겨 있죠. 결국 이한영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강신진의 야망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비자금까지 손에 넣은 강신진이 처리해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박광토이죠. 박철우는 난치병에 걸린 아동을 돕는 기부단체인 고려행복재단의 돈이 박광토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재단의 돈을 경리가 흥청망청 뺏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한영은 횡령으로 경리를 협박해 진짜 장부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장부를 통해 거액이 박광토 측근으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죠. 물론 박광토는 이를 부정하지만 석정호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며 결국 체포됩니다. 드디어 강신진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장태식처럼 박광토를 더 확실하게 날려버릴 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얼마 안 가 박광토가 풀려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강신진이 아니죠. 박광토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지만 이한영이 사전에 대비해 실패하게 됩니다. 한영은 여기서 이간계를 사용하는데요. 박광토를 친 건 강신진이고 그를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오종진 서장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재판 때 뇌물 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강신진을 넣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강신진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들이 확보하는데요. 꼬리를 자르려 곽순원을 죽이려다 현장에서 영상에 찍히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그동안 받아온 뇌물과 다른 사람들의 비리 내역, 대포 통장, 수도 없는 비리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신진은 자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죠. 사실 박철우 검사 또한 강신진에 의해 죽을 위험에 처했었는데요. 자신의 불법 장부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었죠. 다행히도 석정호에 의해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김진아 검사는 이런 강신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판사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재판 거래를 하며 온갖 불법 비리들을 행한 사실에 용서할 수 없다며 이한영 판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을 수 없는 선고이죠. 끝으로 해날로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세이의 목표대로 그가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한영은 전생에서 로펌의 머슴이었는데요. 유세이 또한 그를 자신의 동등한 배우자가 아닌 머슴 취급했었죠. 하지만 현생에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오히려 유세이가 이한영에게 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한영은 유세이에게 해날로펌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유세이는 물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평생 변호사 자격증도 없다는 이유로
후계에서 밀려났던 유세이에게 이건 불가능한 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유진광과 유하나도 절대 자신에게 로펌을 넘겨줄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영은 자신을 믿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죠. 유세이는 자신 집안에 필요한 건 머슴이라며 자신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하는데요. 이한영은 오히려 자신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유세이도 가족의 그늘 아래 억눌려 살지 말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한영은 부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책을 썼는데요. 유선철의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는데 이걸 유진광이 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감시했다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선철은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대법관 백이석 부인에게 뇌물을 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로펌에서 아웃되어 버립니다. 유하나 또한 로펌을 차지하기 위해 전생에 유선철을 약물 중독을 만들어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이를 알고 있던 이한영이 유하나가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어 이 영상을 유선철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유하나 또한 유선철에 의해 아웃되어 버리죠. 유선철은 끝까지 유세이를 이용해 이한영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전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한영이 뇌물받는 증거 영상을 찍어오라고 시키죠. 하지만 유세이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선철의 비리가 담긴 USB를 한영에게 건네주며 아버지를 심판받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로펌을 포기하고 이한영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강신진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행한 불법적인 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한영 판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공정과 정의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드라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몹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